안녕하십니까, 김비영재입니다. 우리 동네 명의 시즌2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잦은데요. 때로는 속 시원한 얘기를 듣지 못할 때도 있고 간혹가다 잘못된 의학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동네 명의를 통해서 질병 정보는 물론이고 처방법, 예방, 운동법까지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 어떤 질병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인 디스크. 하지만 운동 부족과 생활 환경의 변화로 젊은 층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디 다리 땡기고 아침 일어나면 차분히 느낌.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 및 목 디스크 환자는 연평균 4.8% 증가했으며 2015년에만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허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척추 건강의 적신호, 우리 동네 명의에서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갈수록 디스크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중에 허리 디스크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데요. 오늘 궁금증을 뻥 뚫어주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한의사 재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수희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디스크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질병 혹은 예방법들 또 정보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디스크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얇은 판이라는 뜻인데 이거 어떤 질병인가요? 예, 소위 디스크라고 잘 알려진 질환은 정식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예,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하는 공간에 여러 압력에 의해서 그 공간 사이에 젤리 같은 수액이 탈출해서 그 옆을 지나가는 척추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이상 신경 자극 증상을 말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좀 어렵죠. 네. 척추 모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척추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추간판이 이걸 이제 추간판 디스크라고 이야기해요. 예.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 같은 디스크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탈출하여 지나가는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을 만들어내죠. 이 빨간 부분이 이제 새 나왔음을 탈출해가지고 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일종의 젤리 같은 그런 탄성이 있나 봐요. 예, 완충 역할을 해서 사실 우리가 뛰고 걸을 때마다 계속 완충 역할을 디스크가 하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면서 이 공간들이 자꾸 손상을 입으면서 잘 파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충격에 의해서도 이렇게 파열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이런 디스크 질환은 발병 원인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화로 인해서 디스크가 탄력을 손상해서 잘 돌출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부분이 제일 주 원인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가사노동 그리고 업무 아니면 운전하시는 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더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유병률이 많이 좀 올라갔죠. 우리 김수희 원장님도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주변에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신 분들을 많이 보신 적을 있어요. 예. 그분들은 다리 통증을 굉장히 심하시다고 하시는데 그분도 디스크가 관련이 있나요? 예, 허리 디스크로 나타나는 다리 저림은 본래 자리에서 이탈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눌리는 위치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눌리면은 다리 저림이 한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병원에 가지 않고 디스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가정에서도 쉽게 의학적으로 디스크 탈출증을 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첫 번째로 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을 하듯이 발레를 하듯이 까치발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까치발이요? 예. 사실 이때 잘 걷지 못하거나 잘 넘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다리 힘이 떨어진 경우죠. 예. 그 다음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쭉 펴고 쭉 올려봅니다. 보통은 60도에서 80도 정도까지 무리 없이 올라가는데 허리로 다리로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하게 되고
한 30도 정도까지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면 그럼 중증 디스크가 의심됩니다. 30도는 가끔 얼마 안 되는데 그것조차 힘들면 정말 중증이겠네요. 실제로 그런 환자분도 많이들 찾아오시죠.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니은자, 즉 90도까지는 다리가 올라가죠. 보통은 60도에서 80도 정도는 통증 없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예. 각도를 보면 알 수 있군요. 예. 그런데 거기서 조금 포인트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의학적으로 예. 들어가면 그냥 허리만 살짝 좀 뻐근하고 하는 근육통하고 조금 달라요. 올라가면서 허리로부터 해서 다리로 당기는 이제 방사통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저림 네. 당김이 발생하면 조금 더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하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자세히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바로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보는 거예요. 네. 보면 아까 누워서 바로 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자세가 나오는데 그때 조금 더 압박이 되거나 하면 그때도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좀 뻐근한데? 이건 그냥 디스크랑 관련하면 그냥 뻐근함인 거겠죠? 특징적인 어떤 이제 감별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예. 그 은근히 우리 몸이 그 발병 이전에 보내는 적신호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디스크는 치료 방법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예, 학자들 간에 이견의 여지는 있지만 실제 극심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디스크 환자에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정형외과 학회에서 바이블처럼 보는 캠벨의 정형외과 학이라는 책에서도 실제 요통 환자 2% 정도만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요, 디스크는 반드시 외과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꼭 그런 건 아니군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는 비수술적인 요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물리치료 요법을 통해서 통증을 보존적으로 치료하고 허리 근처의 근육, 인대, 관절들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수술적인 요법보다 현저히 재발 확률을 낮추도록 그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수술 요법들이 있군요. 네. 네. 근데 예전에 이게 정말 효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아이고 허리야, 저 지네 좀 잡아와봐. 지네가 허리 통증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참, 이 부분은 실제로 약간 맞는 이야기면서도 사실 또 틀린 이야기예요. 저는 100% 틀린 줄 알았더니 예. 맞기도 해요? 예. 사실 이제 현대에서는 많이 쓰는 약제는 아니지만 진해는 50이라고 하는 한약제로 쓰이거든요. 타박상으로 인한 이제 염자성 요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요통에는 특별히 의미가 없고요. 특히 이제 50 같은 진해 같은 약제는 진통 효과, 마비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환자 임의대로 잡아가지고 복용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진통제 역할을 할 거라고 잘못 생각하거나 이 모형에서도 알다시피 진해가 마디가 많잖아요. 절지동물. 그래서 척추랑 비슷해서 그 유연성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민간요법이었네요. 요법도 아니네요, 그럼. 예, 그렇죠. 예. 잘못된 속설. 원장님,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자, 저한테 디스크에 지압을 하면 좋아지는 질문들을 가끔씩 회원들이 하세요. 지압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 말씀도 일부 맞는 얘기지만 또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급성으로 인한 디스크 탈출증은 조금의 움직임도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큰 자극들이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상태에서 지압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대신 만성적인 통증에서는 통증을 더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마사지 지압 등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충혈법 중에서 근막 유연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근육막을 살살 이완시키는 방법은 실제로 디스크 탈출증 치료에 응용하기도 합니다. 네. 운동 처방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 필라테스는 다른 요가라든가 여타의 운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요가랑 다른 점이 있다면 요가는 유연성을 키우지만 필라테스는 자세와 체형을 교정해주는 동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정이 중점이 되는군요. 네. 그 재활 역할도 하겠네요. 그렇죠.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만들어서 허리 디스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 많아요. 그럼 진짜 디스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이 필라테스를 받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많이들 오시죠. 네. 우리 원장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뵙게 척추 미인이시기도 해요. 이렇게 꼿꼿하신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C자처럼 굽었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할 때 네. 바닥에 받침대를 이용해서 한 발씩 올려서 설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발 올리고
오른발 올리고 이렇게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허리가 좀 무리가 덜 가더라고요. 아, 그냥 두 발 딛고 서 있는 것보다? 네, 한 발씩 한 발씩 설거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재강 원장님은 의사시니까 아프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허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통증이 없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필라테스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플랭크 운동처럼 허리 속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평소에 조금씩 시간이 없지만 하는 편이죠. 저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플랭크가 허리 근육 강화에도 좋군요. 예. 허리에 무리를 하지 않는 동작도 많이 중요해요. 잘못된 자세가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구부정한 자세에서 오래 있거나 몸을 비트는 습관들, 몸을 자주 비트는 습관들은 안 좋고, 물건을 들 때도 그렇습니다. 물건 들 때도 몸 전체적으로 이제 몸을 감싸서 물건을 들어서 몸 전체적으로 발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전체로 갑자기 이렇게 회전을 하면 허리에 염자라고 해서 감결린 증상이 많이 일어나죠. 평소에 어떻게 물건 어떻게 드느냐 하는 것도 많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 물건 들 때 예. 허리만 굽혀서 들지 말고 예. 자세를 아예 낮춰서 이렇게 올려야 되겠군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허리는 세 가지 운동 동작을 해요. 굽히고 펴고 그다음 측구리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하고 예. 회전 로테이션 동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허리 염자는 로테이션 동작, 회전에 잘 뛰거든요. 그래서 물건 줄 때도 이렇게 줍는 것보다는 허리를 이렇게 회전하는 주면 더 많이 뛰어요. 회전하는 운동은 특히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회전 운동을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속근육부터 운동하시고 필라테스 운동 같은 거 하시고 회전하는 운동,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역으로 가시면 사실상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안 좋죠. 그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냥 앉아서 책상 다리로 먹는, 즉 신발 벗고 들어가서 먹는 식당은 굉장히 허리에 부담 주고 불편해서 그냥 테이블에서 먹게 되는데 그냥 우리 옛날식으로 앉는 그 양반 다리가 혹시 우리 디스크에는 안 좋은 자세인가요? 실제 재활의학과 교과서에서도 자세에 따라서 허리에 부담, 로딩이 걸리는 거, 무게가 걸리는 것에 대한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척추는 앉아 있을 때가 서 있을 때보다 부담이 더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허리 지지를 좀 할 수 있을 때는 좀 부담이 덜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는 좀 부담이 덜 가는데 등받이가 없는 땅바닥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어서 안 좋겠죠. 앉아서 먹을 때 허리가 아픈 경우는 안 좋아졌다는 증거네요. 그래서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딱 뒷자리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곳만 찾아가지고 앉으시잖아요. 맞죠? 아니 얼마 전에 끝난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긴 한데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 이렇게 그 고통 호소하는 외국인들도 있었거든요, 선수들이. 네. 그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디스크에 좋은 음식도 특별히 있을까요? 예,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칼슘 자체로는 몸에 잘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약국에서 시중에서 파는 칼슘 제들을 드시는데 그게 특별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음식 속에서 이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소 사골국이라든지 도가니탕, 뼈째 먹는 생선, 유제품 같은 경우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그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흡수하는 게 더 좋겠죠. 칼슘 그리고 몸에 뼈에 좋은 음식들. 그럼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예. 흔히 이제 간식으로 많이 이제 먹는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름에 튀긴 지방질 많은 음식들이 사실 허리에도 당연히 안 좋죠. 그래요? 예. 또 필요 이상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가 비만을 유도할 수 있고 그다음 변비가 생기면 척추신경에 그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한테는 많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두 분 원장님, 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몸에 안 좋은 거고 제가 싫어하는 음식은 다 몸에 좋은 걸까요? 누구나 그렇겠죠? 네. 다 그렇겠죠. 식이요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보다도 시적절하게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음식을 보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질문으로 모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시죠. 디스크는 완치가 되는 질병인가요?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스크는 완치가 되는 질병인가요? 아니면 재발 위험성이 높은 질병인가요? 궁금한데요, 정말.
예, 사실 최근 척추 수술이 증가함에 따라서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의 이제 발생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란 1회 내지 그 이상의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거나 수술 전보다 다른 새로운 증상이 만들어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양방에서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한 3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는 방법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디스크에 피해야 할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디스크 예방 혹은 뭐 치료에는 운동이 좋긴 하지만 혹시 피해야 할 운동이 있는지 이거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허리를 많이 움직이는 동작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뭐 골프나 볼링이나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경우 한쪽 몸을 움직이는 동작은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테니스, 골프, 정말 한쪽 방향만. 오른손이면 오른손, 왼손이면 왼쪽. 아, 그렇게 한쪽만 이용하는 운동은 좋지가 않군요. 네, 아,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한 번씩 이제 치료 마무리할 때 물어보시면 예. 우리 음식에도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이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운동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척추의 디스크 쪽에 척추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운동들은 그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그렇군요. 좋죠. 예. 그러면 양, 팔, 다리, 온몸을 균형 있게 쓰는 수영 같은 경우는 좋겠네요. 괜찮겠네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죠. 수영 같은 경우에는 뭐 척추의 유연성을 많이 키워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디스크가 있을 경우 피해야 할 운동도 있고 좋은 운동도 따로 있다는 사실. 자, 이제 마지막 분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가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몸이 옥신거리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것도 연관이 더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뭐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기 직전에 저희 어머님도 아이고 허리야, 무릎아, 다리야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이 흐린 날씨나 비가 디스크랑 관련이 있나요? 즉 날씨가. 예. 네, 그렇습니다. 기압과 습도 때문에 영향을 끼칩니다. 비가 오고 기압이 낮아지면 간절히 한 디스크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그 디스크 주위의 신경을 이제 자극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무엇보다 찹고 습한 환경들을 좀 개선해 주는 게 좋고요. 춥고 비가 오는 날에는 바깥 활동을 조금 삼가하시면서 실내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뭐 필라테스, 요가 같은 그런 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체온을 상승시키면서 통증을 관리하는 게 좋고, 핫백 같은 경우나 조금 이제 따뜻한 찬 음식을 삼가면서 따뜻한 그 핫백 같은 경우를 통증 부위에 대면서 전체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좋겠죠. 정말 날씨와 관련이 있군요. 기압과 습도의 영향 때문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은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수희 원장님께서 네. 허리에 좋은 필라테스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해주시죠. 네. 자, 일단 필라테스를 하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퀴즈를 갑자기. 네. 자, 필라테스는 어떤 동작이건 디스크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어떤 동작이든 디스크에 도움이 된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X. 저는 필라테스가 몸에 좋은 운동이니까 처방이니까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정답은 X인데요. 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자, 몸의 유연성을 키워주고 어떤 동작이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허리에 큰 무리 가는 동작은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의 근육을 풀어주고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운 동작이니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배워보실 동작은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자세입니다. 매트 중앙에 똑바로 누워줍니다. 자, 바른 자세로 누워 두 손은 바닥에 부착을 해주시고 두 다리 무릎을 세워줍니다. 자, 두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 벌려주시고 두 손은 바닥에 부착해주세요. 어깨는 바닥으로 끌어내려주시고 내 몸이 정렬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복부를 수축하시고
오른다리부터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 직각이 될 수 있도록 끌어줍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발바닥 제자리 돌아와줍니다. 다시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무릎 관절과 관절 직각이 될 수 있도록 끌어줍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줍니다. 자, 이 동작은 척추 유연성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코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골반 가마 들어 올리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똑바로 누워준 상태에서요. 자, 발끝을 살짝만 좀 더 안쪽으로 가져갈게요. 안쪽으로. 그렇죠. 자, 두 손은 아래로 끌어내려준 상태에서 내 상체는 정렬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골반을 하나하나 끌어주는 자세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골반 끌어줍니다. 자, 천천히 천장 쪽으로 한 번 더 끌어줄게요. 자, 척추 하부부터 중간 상부순으로 천천히 끌어주시고 내 어깨랑 내 척추, 총골, 무릎선이 직각이 될 수 있도록 일자로 해줍니다. 자,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척추 바닥으로 끌어내려줍니다.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골반 가마 들어 올리는 척추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척추 움직임 향상에 도움이 되시고 둥근 강화에 효과가 있고 척추 기립근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 허리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해봤는데요. 잠깐 몇 개 동작만 해봤는데도 왠지 유연해지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우리 재 원장님은 어떠셔서 필라테스 해보시니까? 오늘 배워본 필라테스 동작은 비뚤어진 척추와 골반을 바로잡아서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허리 속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디스크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 함께 있는데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동네 명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지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재강 원장님, 김수희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